이번 시간에는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렐러티브 레이아웃 안에 들어가 있는 뷰들 간의 관계를 설정해서 배치하는 레이아웃입니다. 지금 이 전체가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한다면요,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 안에 지금 버튼 두 개가 있죠? 여기 안에 배치되어 있는 뷰들 간의 관계를 설정해서 어디에 배치하겠다라고 설정하는 게 렐러티브 레이아웃입니다. 이 버튼의 아래쪽에 있겠다, 이 버튼의 위에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게 바로 렐러티브 레이아웃입니다. 렐러티브 레이아웃 자체는요, 별다른 특별한 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가로 세로 길이 설정하는 정도, 그 정도만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 안에 배치되어져 있는 뷰들의 속성을 이용을 해서 어디에 배치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만들도록 할 텐데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를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넥스트,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라이브러리 오류가 있으니까요. 그레이드 스크립트에 있는 grade.build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얘를 알파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크 나우 눌러주시고요. 자, 메인 액티비티.java 가주시고요. activity.main.xml입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 자, 텍스트 탭 누르겠습니다. 텍스트 탭 눌러주시고요.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 아니라, 자, 릴레티브 레이아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릴레티브 레이아웃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여기 안에 텍스트 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디자인 탭 가주시고요. 이 릴레티브 레이아웃을 클릭해 주시고 요거 전체 주요 속성을 보시면 별다른 속성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 정도 맞추는 거, 그리고 아이디 세팅하는 거, 이런 거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여기 안에 배치되어 있는 뷰들의 관계를 가지고 화면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요. 먼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 레이아웃을 배치를 하고 그 안에다가 뷰들을 배치하게 되면 이 배치된 그 뷰들이 차일드, 즉 자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 레이아웃 자체가 페어런트, 즉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배치하고 거기에 뷰들을 배치하게 되면 레이아웃과 뷰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관계를 설정하는 이런 속성들은 렐러티브 레이아웃 안에 배치된 렐러티브 레이아웃 안에 배치된 뷰들의 속성이기 때문에요. 버튼을 배치했다고 한다면 버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들을 맞춰서 모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의 속성이기 때문에 버튼 기준에서 페어런트가 되는 것은 바로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되는 거고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에 배치되어져 있는 뷰들의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서 배치하게 되는데 부모와의 관계란 얘기는 이 버튼이 배치되어져 있는 렐러티브 레이아웃과의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얼라인 페어런트 탑은 뷰의 상단을 부모의 상단에 맞추고요. 페어런트 바텀은 뷰의 하단을 부모의 하단, 페어런트 레프트는 뷰의 좌측을 부모의 좌측에 맞추는 거고요. 라이트는 뷰의 우측을 부모의 우측에 맞추게 됩니다. 자, 먼저 여기다 버튼 하나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은요, 좌측 상단에 딱 맞춰서 배치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 배치해 주시고 텍스트 탭 눌러주세요. 이 배치를 하시게 되시면 이 Align Parent Start와 Top 이 두 개의 속성이 true로 되어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신데요. 이 Align Parent Start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지금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계신 프로젝트 버전이 안드로이드 4.6.3인데요. 안드로이드 4.2 버전 그때부터 지원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울게요. 이 두 개 속성은 일단 지워주시고요. 자동으로 배치하시면 두 개의 속성이 붙게 되는데 이 속성을 그냥 삭제해주세요.
확대해 주시고 디자인 탭 누르겠습니다. 자,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렐러티브 레이아웃에 배치되는 뷰에 어떠한 그 위치에 관련된 속성을 세팅하지 않으면 자신의 좌측을 부모의 좌측, 자신의 위를 부모의 위쪽에 맞추는 속성이 자동으로 true로 설정이 됩니다. 즉 부모의 좌측 상단이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자,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모든 속성 클릭해서 보시면은 좀 내려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자, 레이아웃, 얼라인 베이스, 얼라인 바텀, 레프트, 기타 등등 쭉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시면 레이아웃, 얼라인, 페어런트, 레프트가 있는데요. 자신의 왼쪽을 부모의 왼쪽에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요건 이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레프트와 탑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바텀, 페어런트 탑이 이거 다른 거 골랐다가 다시 클릭할게요. 지금 여기 페어런트 탑이 여기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트를 체크해 주시면은 이거의 오른쪽이 뷰의 오른쪽이 부모의 오른쪽에 배치가 되고요. 레프트도 체크해 주시면은 자신의 왼쪽이 부모의 왼쪽에 맞추게 됩니다. 바텀을 클릭해 주시면은 자신의 아래쪽이 부모의 아래쪽에 맞춰지고요. 탑도 체크해 주시면은 자신의 상단을 부모의 상단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얼라인 페어런트 레프트를 체크해 주시면 자기의 좌측 부분을 부모의 좌측에 맞추는 거고요. 얼라인 페어런트 라이트를 체크해 주시면 자신의 우측을 부모의 우측, 그리고 얼라인 페어런트 탑을 체크해 주시면 자신의 상단 부분을 부모의 상단, 그리고 얼라인 페어런트 바텀을 체크해 주시면 자기의 아래쪽을 부모의 하단,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 자, 텍스트 탭을 눌러서 XML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XML 코드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걸 다 체크를 일단 다시 다 해제하도록 하겠고요.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레프트와 탑이 체크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은요. 다음에는 중앙정렬에 관련된 건데요. 센터 호라이젠탈은 자기 자신을 부모의 자신의 그 가로 중앙을 부모의 가로 중앙에 맞추고요. 센터 버티칼은 자신의 세로 중앙을 부모 세로 중앙에 맞추게 됩니다. 센터 인 페어런트는 자신의 중앙을 부모의 중앙에 맞추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있는데요. 자, 센터 호라이젠탈을 체크해 주시면은 이게 가운데쯤에 배치되는 거 보이시죠? 또 다시 체크해 주시고 센터 버티컬을 체크해 주시면은 자신의 그 세로 중앙이 부모의 세로 중앙에 맞춰지게 됩니다.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센터 인 페어런트를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중앙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치하는 뷰는요, 이렇게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치해 주실 때 이걸 클릭해서 조금 이동해 주시면 조금 위치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위치가 자유롭게 배치가 된 게 아니라 이 뷰의 여백을 설정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다 오류 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드로이드 버전 때문에 그런데요. 모든 버전을 여러분들이 커버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자, 그래서 먼저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배치해 주시고 이 페어런트 스타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레프트로 맞춰 주세요. 레프트. 그리고 여기도 스타트로 되어 있는 거를 레프트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모든 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 레프트를 125만큼 줬기 때문에 이 뷰의 좌측 여백을 125, 그 다음에 위의 여백을 153만큼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좌표를 설정한 게 아니라 자신이 배치되고 있는 그러니까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그 외부 여백을 설정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붙었네요. 지울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배치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다음에는요. 일단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버튼을 또 하나 배치할게요. 자, 버튼을 또 하나 배치하는데 배치해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초록색으로 이렇게 좀 보조선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좌측 상단에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버튼 클릭해 주시고 위로 올라가셔서 이건 체크 해제해 주세요. 이렇게 가셔서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해 주시고, 여기도 삭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거 삭제해 주시고요. 이것도 전부 다 그냥 삭제할게요. 자, 전부 다 삭제해 주시고, 이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온라인 센터인 페어런트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이미 배치되어져 있는 뷰를 기준으로 관계를 잡도록 할 겁니다. 자, 온라인 탑에다가 다른 뷰에 여기 이제 아이디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뷰의 아이디를 설정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지정된 뷰의 상단에 맞추는 거고요. 레프트, 라이트, 바텀. 다 자기 자신의 상단을 지정된 뷰의 상단, 아래를 지정된 뷰의 하단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 근데 빌로우, 어버브 이런 게 있는데요. 얘네들은 위치입니다.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가운데 버튼을 배치하고 또 하나의 버튼을 배치했는데요. 두 번째 배치한 버튼을 가운데 배치한 버튼의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게 below, above, to right of, to left of, baseline 이렇게 됐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아니라 자신의 상단 부분을 지정된 뷰의 상단에 정렬하는, 얘는 정렬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얘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온라인 라이트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온라인 라이트. 점점점 클릭해 주시면 점점점이 아니고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내려 주시면 다른 뷰의 아이디가 나옵니다. 이 버튼의 아이디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의 아이디는 버튼 2인데요. 아이디가 버튼 2인 버튼을 클릭해서 온라인 라이트를 클릭해서 버튼을 맞춰 주시면 자신의 오른쪽을 얘 오른쪽에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맞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바텀을요 클릭해 주시고 내려주시면 자신의 아랫부분을 얘 아랫부분에 맞추게 됩니다. 겹쳐진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시 다 지우도록 할게요.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버브에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버튼의 상단 부분에 배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빌로우네요. 빌로우를 버튼에 맞춰주시면 이 버튼의 하단 부분에 배치가 됩니다. 만약에 레이어 빌로우를 이 버튼으로 주고요. 하단에 배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to left of, to right of가 있는데요. to right of에다가 이 아이디를 버튼을 주시게 되시면 이 버튼의 오른쪽에 배치가 됩니다. 아래 오른쪽에 배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탑을 버튼으로 맞춰주시면 자기 전에 상단 부분을 얘 상단 부분에 이렇게 또 맞추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다 설정해 주셔야 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설정해서 작업을 한다면 개발자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보조선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속성을 자동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은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이용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관계 설정이 잘못되어져 있을 경우에 액정의 해상도라든가 사이즈에 따라서 다 깨져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십니다. 옛날에는 옵션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게 되시면 그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요새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배치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는 렐러티브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속성들을 이용을 해서 뷰를 배치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자, 부모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요, 온라인 페어런트 탑을 주시면은 자신의 상단을 부모의 상단에 맞추는 거고요. 페어런트 바텀은 자신의 하단을 부모의 하단, 페어런트 레프트는 자신의 좌측을 부모의 좌측, 페어런트 라이트는 자신의 우측을 부모의 우측에
맞추는 겁니다. 센터 호라이젠탈은 뷰의 가로 중앙을요, 부모의 가로 중앙에 맞추는 거고요. 센터 버티컬은 자신의 세로 방향 중앙을 부모의 세로 방향 중앙에 맞추게 됩니다. 센터 인페어런트는 부모의 중앙에 자신의 중앙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 정리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실행해 보시면 첫 그 어플리케이션의 로고 같은 거 보시면 그 아이콘 같은 경우가 가운데 나타나죠. 그 센터 인페어런트로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건 다른 뷰와의 관계인데요. 이 부모와의 관계는 true 값을 넣는데 얘는 다른 뷰의 id를 설정을 합니다. 같은 relative layout에 들어있는 다른 뷰의 id를 지정을 해서 지정된 뷰에 어디에 배치될 것인가 라는 걸 결정하게 되는데요. align tab은 자신의 상단을 지정된 뷰 상단에 맞추는 거고요. 바텀은 하단, left는 왼쪽, right는 우측에 정렬을 하게 됩니다. below는 위치입니다. below는 지정된 뷰의 하단에 위치하는 거고요. above는 상단, to right of는 우측, to left of는 좌측.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여러분들 영어 4선노트 보시면 이렇게 글자 그 빨간 선 있는 거 보이시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중앙 부분을 베이스라인으로 잡습니다. 이 선을 맞추는 겁니다. 만약에 버튼 두 개가 있는데요. 어느 쪽 같은 버튼에 문자열이 더 크다라고 할 경우에 베이스라인을 주시면은요. 버튼의 그 상단, 버튼의 상단이냐 하단이냐 이런 걸로 맞추는 게 아니라 버튼 안에 표시되어 있는 문자열의 높이를 맞춰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 세팅하는 그런 창 같은 거 만들 때 쓰시면 좀 유용하겠죠.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러티브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뷰와의 관계를 통해서 배치하는 레이아웃입니다. 예전에는 이 속성들을 일일이 개발자가 다 하나하나 세팅해서 배치해 뒀었기 때문에 배치를 하다가 하나 잘못 배치하면 전체적으로 다 깨지는 그런 문제가 벌어졌었는데요. 지금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미리 보기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보조선들을 보시고 맞춰주시면은 정확한 모양으로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